지난주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65세 김철수 씨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공복 혈당이 115였습니다. 정상은 100 미만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뇨 전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관리 안 하시면 1년 안에 당뇨병 진단 받으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단 거 안 먹는데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당은 음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혈당을 잡는 최고의 운동법을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이 5년간 연구한 결과 이 운동법을 실천한 당뇨 전 단계 환자의 78%가 정상 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약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날부터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115에서 92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엔 88까지 내려갔습니다.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겁니다. 김 씨가 한 운동이 뭘까요? 바로 식후 30분 걷기입니다. 들으면 너무 간단해 보입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2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40, 당화 혈색소가 7.2였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공복은 130 정도로 유지되는데 식후 혈당이 문제였습니다. 식사 2시간 후 측정하면 200을 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후 혈당이 중요합니다.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식사 후 바로 움직이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첫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그 즉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분 걸었습니다. 점심,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후 혈당을 재봤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200에서 16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네? 할머니는 신기했습니다. 한 달 후엔 140까지 내려갔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고는 놀라셨습니다. 공복 혈당 105, 당화 혈색소 6.4. 정말 잘하셨어요. 약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왜 식후 걷기가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정상인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바로 나와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다시 내려갑니다. 하지만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운동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기 위해 혈액에서 끌어다 씁니다.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이 혈액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운동의 마법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 안에 운동을 시작하면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40% 줄어듭니다. 식후 1시간에 시작하면 25%, 2시간 후에 시작하면 15%만 줄어듭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하고 쉬면서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면 혈당이 이미 치솟은 상태입니다. 식사 끝나고 바로 늦어도 15분 안에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정수철 할아버지는 또 다른 방법을 쓰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 걷기를 하셨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서서 제자리 걸음을 하셨습니다. 무릎을 높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발을 번갈아 들어 올리면 됩니다. 30분 동안 천천히 하셨습니다. TV를 보면서 하셨습니다.
뉴스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후들했죠.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30분이 수월해졌어요. 한 달 후 혈당을 쟀더니 공복 혈당이 125에서 108로 떨어졌습니다. 식후 혈당은 190에서 150으로 내려갔습니다. 걷기도 못하는 내가 혈당을 잡다니 신기했어요. 연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제자리 걷기도 일반 걷기와 혈당 강화 효과가 거의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근육을 움직이는 것 자체입니다. 장소나 방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세 최명자 할머니는 계단 오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파트 5층에 사십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식사 후에는 무조건 계단으로 올라가십니다. 처음엔 3층까지만 올라가고 숨이 차서 쉬었어요. 그 다음 날은 3층 방까지 그렇게 조금씩 늘려갔죠. 2주 후엔 5층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계단 오르기는 걷기보다 운동 강도가 높습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칼로리를 쓰고 더 많은 포도당을 소모합니다. 강북 삼성병원 연구에서 계단 오르기는 평지 걷기보다 혈당 강화 효과가 1.5배 높았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면 계단 오르기는 피해야 합니다. 내려올 때는 무릎에 체중의 3배 하중이 걸립니다. 무리하면 관절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걸어야 할까요? 광주에 사시는 67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실험을 해보셨습니다. 첫 주에는 천천히 산책하듯 걸으셨습니다. 혈당이 조금 떨어졌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었습니다.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이번엔 혈당이 확 떨어졌습니다. 셋째 주에는 더 빨리 걸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대화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혈당은 둘째 주와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천천히 걸어도 안 되고 너무 빨리 걸어도 오히려 힘들기만 하네.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연구팀이 최적의 걷기 속도를 찾았습니다. 분당 100보에서 120보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속도로 걸으면 혈당 강화 효과가 최대였고 관절에 무리도 없었습니다. 분당 100보가 어느 정도일까요? 시계 초침을 보세요. 1초에 한 걸음씩 조금 빠르게 걷는 속도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편안하게 말하기는 약간 힘든 정도입니다. 운동 시간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실험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40분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10분은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20분부터 효과가 나타났고 30분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40분은 30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0분이 딱 적당합니다. 10분만 하면 아쉽고 1시간은 너무 길어서 지속하기 힘듭니다. 하루 3끼 식사 후 30분씩 총 1시간 30분 걷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하루 3번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한양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걷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식사량이 보통 제일 많고 저녁 먹고 나서는 활동량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후 혈당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루에 한 번만 걸을 수 있다면 저녁 식사 후를 선택하세요. 2번 걸을 수 있다면 저녁과 점심 후를 선택하세요. 아침 식사는 보통 양이 적고 낮 동안 활동으로 혈당이 어느 정도 조절됩니다. 전주에 사시는 75세 한영숙 할머니는 특별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식사 중 걷기입니다. 밥 한 숟갈 먹고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걸으십니다. 그러고 다시 앉아서 밥 한 숟갈 먹고 또 걸으십니다. 처음엔 이상해 보였어요. 며느리도 웃었고요. 그런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식후 혈당이 전보다 30 정도 덜 올라갔어요.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이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3분씩 걷는 그룹과 식사 후 30분 걷는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비슷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먹으면서 중간중간 움직이면 한꺼번에 혈당이 치솟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걷기 운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력 운동도 해야 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9세 박동진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6개월 동안 매일 걸었습니다. 혈당이 120에서 100으로 떨어졌습니다. 좋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기계로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3주 만에 그만뒀습니다. 너무 어렵고 창피하고 재미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조언했습니다. 집에서 맨몸 운동하세요. 스쿼트, 플랭크, 팔굽혀펴기면 충분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집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걷기 30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스쿼트 20개, 플랭크 30초, 팔굽혀펴기 10개를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절반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엔 할 수 있었습니다. 2개월 후 검사를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에서 92로 떨어졌습니다. 근육량도 2kg 증가했습니다. 근력 운동을 안 했을 때는 혈당이 100에서 멈췄는데 근력 운동을 하니까 더 떨어지네요. 왜 근력 운동이 중요할까요?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포도당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혈액에 떠도는 포도당이 줄어드는 겁니다. 게다가 근육은 안정시에도 포도당을 씁니다. 근육량이 1kg 증가하면 하루 기초 대사량이 30칼로리 늘어납니다. 한 달이면 900칼로리입니다. 포도당을 그만큼 더 쓰는 겁니다. 걷기와 근력 운동을 함께하면 시너지가 납니다. 연세대병원 연구에서 걷기만 한 그룹은 혈당이 15% 떨어졌고 근력 운동만 한 그룹은 12%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한 그룹은 32% 떨어졌습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저혈당입니다. 당뇨약을 먹고 있다면 운동 중에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면 바로 사탕이나 주스를 드세요. 둘째, 발 관리입니다. 당뇨 환자는 발 감각이 둔해집니다. 작은 상처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로 발을 꼭 확인하세요.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셋째, 혈압입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위험합니다. 천천히 강도를 높이세요. 운동 전에 혈압을 재보세요.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이면 그날은 쉬세요. 넷째, 관절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 무리하지 마세요. 수영이나 수중 걷기도 좋습니다. 물속에서는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운동 효과는 비슷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서 주 5회 이상 운동한 그룹이 당뇨 발생률이 68% 낮았습니다. 목표를 낮게 잡으세요. 매일 1시간 걷겠다고 하면 3일 만에 포기합니다. 저녁 식사 후 아파트 한 바퀴만 돌겠다로 시작하세요. 한 바퀴가 익숙해지면 2바퀴로 늘리세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혼자 하면 귀찮아서 건너뛰기 쉽습니다.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빠지지 않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걸으면 대화도 하고 정도 쌓입니다. 날씨가 나쁠 때를 대비하세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미세먼지 심한 날은 밖에 나가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나 스쿼트를 하세요. 날씨 때문에라는 핑계를 없애야 합니다. 혈당 수첩을 쓰세요. 매일 식전, 식후 혈당을 재고 기록하세요.
운동한 날과 안 한 날을 비교해 보세요. 눈으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 운동하면 정말 떨어지는구나를 직접 보는 겁니다. 오늘 소개한 운동법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식후 30분 걷기, 일주일에 3번 근력 운동. 특별한 게 아닙니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하지만 효과는 어떤 약보다 확실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혈당 걱정으로 고민하시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100세까지 당뇨 없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